코스피와 투자손해배용법 일부 최현정입니다. 오늘 새벽 마감한 미국 뉴욕 증시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투자자들이 관망세를 보이면서 양 지수가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가 소폭 오른 반면에 나스닥 지수는 0.16% 정도 조정을 받았는데요. 국내 증시는 어제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한산한 가운데 겨우 코스피가 2002포인트 선에서 마감이 됐었습니다. 자, 오늘 야간 선물이 한 0.23% 정도 오르면서 코스피 예상지수 2007선에서 시작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그 예상과 다르지 않은 장이 보여질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분위기 보고 투자 전략 짜기로 하고요.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를 해드립니다. LNX 파트너스의 하창봉 팀장 나오셨고요. 우진 투자 컨설팅의 이성규 팀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코스피 코스닥 예상 체결지수 보고 동시호가 상황 살피겠습니다. 예, 오늘 코스피는 어제보다 한 6포인트 정도 상승한 2008선에서 시초가를 형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루 만에 오름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 건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동시호가 상황 살펴봅니다. 삼성전자가 1.6% 어제 조정을 좀 크게 받았었죠. 오늘 장에서는 보합권 내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어제 현대차가 1.4% 오르면서 시장 대비 굉장히 강한 움직임을 보여줬었는데요. 오늘 장에서도 추가적으로 1% 이상 오르면서 21만 8,500원 선 거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 밖에 기아차, 현대모비스 모두 오르면서 장을 출발할 것 같고요.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대체로 빨간불을 켠 가운데 포스코와 신한지주만이 소폭 내리면서 장을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화학주의 흐름도 좋지 않았었는데요. LG화학이 오늘은 강보합권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정유주를 잠깐 보면 SK이노베이션, S오일 등도 강보합권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은 1% 내린 23,300원 선에서 시초가를 형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LG는 오늘 장에서도 강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자, 코스닥 상황도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어제 3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을 했었는데 하루 만에 반등 주면서 오늘 537선에서 장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잠깐 살펴보죠. 동시호가 상황을 지금 보고 계신 건데요. 어제 셀트리온의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었죠. 4.7% 급등이 나왔었는데요. 오늘도 추가적으로 1.6% 더 오르면서 38,500원에서 시초가를 형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피에 비해서는 코스닥 쪽이 조금은 약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CJ 오쇼핑 다음이 강보합권 출발이 예상이 되고요. 서울반도체는 0.78% 오르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제 장에서는 2%대로 좀 조정을 받았었고요. 골프존이 1% 강세로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3월 13일 화요일장 개장이 됐습니다. 시장 분위기 먼저 빠르게 살펴드릴게요. 하 팀장님. 예, 그렇습니다. 사실 그리스 문제는 잘 해결되는 분위기로 갔습니다만 중국의 어떤 무역 적자가 다시 사상 최대치로 나오다 보니까 중국의 경제 성장 우려에 어느 정도 조정을 보이면서 어제 증시 같은 경우는 딱 2002포인트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밤새 미국이나 유럽 증시 같은 경우는 약간 기술적 반등을 보인 상태에서 이번 주 예정되어 있는 미국의 FOMC에 대해서 좀 기대를 하는 모습이고 시장에 말이 많았던 중국의 양해는 오늘과 내일을 기점으로 끝이 나는데 지금 중국 쪽에 조금 관심을 기울일 필요는 있습니다. 일단 중국 같은 경우가 조심스럽게 약간은 지준율, 직업 준비율 인하 이야기 조금 나오고 있고 과거 데이터를 봤을 때도 중국이 양해 이후에 9번 중에 7번 정도는 중국 증시가 그 이후에 반등을 했다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어저께 같은 경우는 중국의 경제 성장률 둔화 우려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도가 나오면서 화학업종을 선두로 해서 아까 2000포인트까지 내려갔습니다만은 오늘 다시 한번 기술적 반등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보겠고요. 오늘 증시 같은 경우는 전일 대비해서 10.41포인트, 0.52% 상승한 1012.91포인트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지수 위치로만 봤을 때는 지난 금요일날 21선을 회복한 이후에 다시 한번 21선을 회복하면서 일단은 이번 주 같은 경우는 관망 심리가 좀 우위에 있습니다만은 2000포인트는 지지하겠다는 의사가 조금 나오면서 다시 한번 갭상승 출발하는 모습이고 출발 이후에 계속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오면서 전일 대비해서 13.67포인트, 0.68% 상승한 2016포인트까지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좀 살펴보면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기염을 토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 0.25% 상승하면서 120만 원 확실하게 자리매김을 하는 모습이고 사실 삼성전자 강세를 놓고 말은 많습니다. 1, 4분기 영업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올 것이라는 이야기
또 애플의 뉴 아이패드 위에 삼성에서 나오는 태블릿 PC죠. 갤럭시 탭 11.1인가요? 이 버전에 대한 어떤 기대감 좋고, 최근에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이제 3월 중순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코스피에서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상승으로 자금이 좀 몰리는 모습입니다. 자동차 그나마 좀 선방하고 있다는 이야기 나오면서 현대차, 기아차, 모비스 전부 다 0.6% 이상 상승의 모습 보이고, 포스코가 어저께 조금 40만 이탈해주면서 다시 한번 중국 긴축우려 그리고 철강주에 대한 어떤 보수적 시간이 계속 좀 나왔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0.14% 상승하면서 39만 6천의 효과가 들어오고 있고, 어저께 가장 많이 빠진 업종이 아무래도 기관과 외국인이 양매도를 해는 화학 업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기술적 반등이 조금 나오는 모습인데, LG화학 같은 경우가 1.09% 상승한 37만 천원의 효과가 들어오고 있고, 정유주 같은 경우는 오늘 조금 반등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 SOL, 호남석유 습도해서 1%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정유주에 대해서는 사실 최근에 좀 말이 많습니다. 국제 유가는 올랐는데 실제적으로 정제 마진이 바로 따라가지 못했다는 이야기 조금 나오고 있고, 또 화학업종 섹터 애널리스트들 같은 경우는 화학업종이야 중국의 경제 성장률에 많이 연동이 되고, 정유업종은 보통 미국의 경기에 많이 연동이 되는데, 정유업종이 약간은 어거지로 같이 내리지 않고 있느냐, 그런 이야기 조금 나왔다는 게 특징이고, 오늘 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전반적으로 전일장 급락 이후에 약간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있다 보겠습니다. 수급 잠깐 살펴보면 외국인 기관 어제 공익 매도가 나왔는데, 아침 같은 경우는 기타 법인을 제외하고는 세 주체가 모두 매도세를 보이는 모습입니다. 개인이 93억, 외국인이 87억, 기관이 13억의 매도세를 보이고, 선물시장으로 넘어갔을 때는 오늘 그나마 외국인과 기관이 선물시장에서 매수를 해주면서 234억의 차익 프로그램 매수를 유발하고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같은 경우는 6월물 기준으로 월물 초기 때문에 베이시스가 2 이상이 넘어도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올 수도 있고 안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선물시장 영향은 크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고요. 현물 쪽에서 외국인과 기관, 특히나 외국인 기관보다도 외국인의 매매 등에 조금 더 주목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코스피 상황 봤고요. 오늘 코스닥도 하루 만에 상승하면서 장을 출발했습니다. 539포인트로 출발한 이후로 지금도 오름세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상황 보겠습니다. 이성규 팀장님. 네, 현재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0.61% 상승한 539선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그 시총 상위주들의 흐름들 전반적으로 지금 좋은 상황인데요. 거의 하락하는 그 종목들을 지금 찾아볼 수가 오히려 없습니다. 메가스터디가 한 0.4%대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고, 뒤를 내려와서 그 차바이오엔이 0.8%대 하락, 그리고 솔브레인이 한 0.2%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나 그 뒤에서 코인팜 한 정도와 0.6%대에서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그 하락폭이 좀 제한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상승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일단 대장주인 셀트리온이 1.2%대, 그리고 서울반도체를 비롯한 이 LED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부각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서울반도체가 한 2%대 넘는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 대표적인 풍력 관련주라고 할 수 있는 태움 같은 경우도 약 2%대 넘어가는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일단은 그 시총 상위주들 전반적으로 좀 긍정적 흐름들이 나온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그 주목해볼 만한 그 LED 테마 관련주들은 일단은 OLED 관련주들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최근에 들어서 그 애플의 그 어떤 아이패드 3 효과라든지 삼성전자 역시나 그 신규 제품들 그 효과로 인해서 이런 그 LED 관련주들, 그래서 더불어서 LED 관련주들이 좀 오늘 장에서 전반적인 강세에서 특별한 강세보다는 전체 업종의 그 강세 자체가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잠깐 수급 상황을 보게 되면요, 오늘 거래소 수급 상황은 좀 안 좋은 상황이지만, 일단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지금 16억 원의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고, 기관 같은 경우는 약 15억 원의 순매수를 보여주면서 코스닥에서 상당히 좀 베팅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업종별로 보게 되면 오늘 업종 중에서 지금 현재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상승 종목이 한 600종목 넘어가는 굉장히 강한 상승세가 나오곤 있습니다. 하지만 그 종목수 대비해서는 그 지수 자체는 그렇게 탄력이 크지 않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겠고, 그 이유 중에 하나라고 들자면 전반적인 종목들이 상승하고 있다라는 거, 그 자금들이 퍼지는 양상이기 때문에 집중적인 그런 양상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고 이렇게 전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상승하는 업종 대표적인 거는 일단 소프트웨어 업종이 2.2%대 초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뒤에 이어서 IT 서비스 업종들이 역시나 1%대 넘어가는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어서 디지털 컨텐츠 같은 경우는 0.8%대에서 이런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이 좀 강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반대로 오락문화나 섬유의류 그리고 출판 매체복지 등은 각각 1%대 그리고 0.7%대 하락세를 보여주면서 지수 대비해서는 상당히 좀 부진한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총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코스피 코스닥 출발 상황 봤습니다. 잠시 후 강정원의 오늘장 공략주를 잡아라가 이어집니다. 강정원의 오늘장 공략주를 잡아라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강정원 전문가 화상 통해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어제 주셨던 할인부터 움직임 보겠습니다. AI 우려에 어제 할인이 좀 급락이 나왔었는데요. 오늘은 또 닭고기 가격이 급등하고 있고 사료값은 하락하기 때문에 수익이 개선될 것이다 라는 소식입니다. 닭고기주가 오늘은 오르는데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을까요? 참 저도 어제 시가공약주 제시했을 때 뭐 그런 모멘텀이 좀 있었기 때문에 제시했는데 사실 어제 어느 투자자들이 그거를 매수했겠고 어느 투자자들이 부획할 수 있었겠습니까? 일단 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만 3월 3월 그 조류독감 얘기는 아마 계속적으로 좀 이어질 수 있다라는 판단을 일단 매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은 일단은 매도가 맞겠다 할인 의견 주셨고요. 오늘 시가 공략주 듣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기업 보십니까? 네, 오늘 시가공약주는 테크윙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이 테크윙은 반도체 메모리 테스트 핸들러를 주사업을 하고 있고요. 이 반도체 테스트 핸들러는 이 반도체 생산의 이 최종 단계인 검사 공정을 수행하는 반도체 장비를 얘기합니다. 투자 포인트는 세 가지를 줄 수 있는데요. 이 첫 번째는 그 세계 시장 점유율 1업체의 성장성을 줄 수 있습니다. 테크윙은 50% 이상의 이 세계 시장 점유율로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최근에 뭐 전반 시장이 호황을 보이면서 이 장비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메모리 테스트 장비 실적이 증가하고 있고 이 모바일 기기 확산으로 인해서 이 모바일 시장과 이에 들어가는 메모리인 낸드 플래시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는 부분. 역시 이제 수요가 커질수록 메모리 테스트 장비에 대한 실적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테크의 실적도 이어질 것으로 좀 전망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투자 확대 수혜를 놓을 수 있습니다. 테크윙의 그 반도체 2위 업체인 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투자가 늘리면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인데요. 전 세계로 역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디램 분야에서는 독보적으로 점유율을 가져갈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그리고 또 이제 삼성전자가 올해의 경우 이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할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에 따른 테스트 장비가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는 비메모리 사업 진출에 신성장 동력을 줄 수 있습니다. 테크윈이 비메모리 핸들링 장비 시장에도 진출하겠다고 공식 선언을 했는데요. 3월에 시스템 반도체형 테스터가 출시 예정으로 있고요. 뭐 기존 낸드 플래시나 디램, 이 메모리 검색뿐만 아니라 이 비메모리 쪽에도 진출한다는 이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성장성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치 이제 삼성전자가 비메모리 반도체로 재평가를 받듯이 역시 동사 역시도 높은 밸류에이션 적용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좀 생기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기존의 그 메모리 핸들러 시장보다 이 비메모리 핸들러 시장이 수익성에서 세금인상 높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 이제 이에 따른 동사의 시적과 연결해서 아주 좀 좋은 모습으로 이해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역시 이제 테크윙이 최근에 기관이 조금씩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 상황 역시도 투자 포인트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예, 다소 생소한 기업이기는 한데요. 오늘의 관심주는 테크윙입니다. 매매 전략 짜주십시오. 네, 매수가는 8,800원대를 제시해드리겠고요. 목표가는 9,500원과 9,600원. 일단 거기까지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순저가는 8,350원 하회 시에 순저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지금 8,800원 아래에 테크윙이 있으니까 지금 가격대 매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강정원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자 이어서 외환 채권시장 움직임 보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한양증권 리서치센터의 전소영 연구원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달러원 환율이 사흘 만에 반등하면서 1,124원까지 올라왔었는데요. 오늘은 어떻게 출발했습니까? 네, 오늘은 전일 대비 1원 하락한 1,123원에 거래가 출발하면서 낙폭을 1,120
1121원까지 낙폭을 조금 늘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대체로 관망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은 하루입니다. 미국의 FOMC와 그리고 일본의 통화정책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두 나라가 사실 이제 양적 완화 정책의 양대 축을 이루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는 당장 양적 완화에 대한 언급이 없을 것이라는 이런 전망이 우세하지만 일본은행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불태화 정책을 한번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난번에 바로 실시를 했기 때문에 당장 다시 한번 추가적인 양적 완화를 실시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그런 판단입니다. 일단 이런 식으로 안전자산으로 분류되고 있는 달러화라던가 엔화의 이런 가치가 하락할 가능성이 장기적으로는 높은 상황이지만 일단 단기적으로는 이런 이슈가 추가 양적 완화가 없다라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달러원 환율은 아무래도 지지받을 그런 가능성이 조금 높다라는 그런 판단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어제 기술적으로 20일 이평으로 언급드렸던 1123원이 상향 돌파하는 그런 모습들을 나타냈는데요. 그동안에 2월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1110원에서 1130원 사이에 레인지 등락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어제의 상승에 대한 소폭의 되돌림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이렇게 이벤트를 대기하면서 5일 이평과 20일 이평의 좁은 레인지 등락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외환시장 봤고요. 채권시장 움직임도 짚어주십시오. 네, 채권시장은 여전히 보합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국채선물은 전일과 똑같은 104.18의 거래가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는 외국인이 국채선물을 5천 계약 이상 순매수하면서 금리가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인 하루였습니다. 주식시장도 약세를 보이면서 그리고 중국의 무역수지가 적자로 나타나면서 아무래도 펀더멘털과 수급이 모두 채권시장에 조금 우호적으로 작용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전반적으로는 위험자산 랠리가 숨고르기가 필요하다라는 인식이 확산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대기 물량이 꾸준히 유입이 되고 있고요. 외국인이 어제는 또 간만에 국채선물을 5천 계약 순매수하면서 이런 분위기를 조금 가중시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지난주까지의 국제선물 저점이었던 104.07 이후에 기술적으로 조금 되돌림이 나타난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국제선물 저점이 조금 높아지는 그런 경향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늘 현재 국고 3년물 기준으로 3.47%에서 추가적 강세가 나타날 수 있는지 여부를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전반적으로는 국고 3년물 기준으로 3.45에서 3.55%로 조금 상향된 레인지 등락 연출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 한양증권 리서치센터의 전소영 연구원과 함께 외환시장과 채권시장 동향 살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이어서 일본 증시 출발 상황 보겠습니다. 오늘은 리딩투자증권의 윤정훈 연구원을 전화로 연결해 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일본 증시는 어제의 하락을 되돌리면서 오늘 장 출발이 된 것 같습니다. 이슈도 함께 체크해 주십시오. 네, 금일 일본 증시는 0.5% 상승한 9,900선에서 거래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 업종에서 강세를 띠고 있으며 중공업 그리고 소비재 부문에서 강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주요 업종군에서 스미토모 중공업이 3% 상승하면서 출발하고 있으며 패스트 리테일링 1% 상승, 도요타나 혼다 자동차도 지금 1% 미만 상승하고 있습니다. 전일 미국 증시는 다우와 S&P가 강보합으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1, 2월 달에 계속됐던 강세장에 비해서 3월은 쉬어가는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고요. 특별히 13일에 연준의 이제 금리 발표와 15일에 은행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앞두고 관망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밤 FOMC에서는 이제 금리 동결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데요. 최근에 고용지표 개선과 관련해서 연준에서 어떤 말을 할지가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특히 QE3에 대한 발언은 시장에서 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 말부터 진행이 됐는데 이거는 미국 내 대형은행 그리고 투자은행 19곳의 재무 건전성 조사를 통해서 15일에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이번 테스트의 가정은 증시가 50% 정도 떨어지고 GDP가 8% 위축 그리고 실업률이 13%인 상황을 가정해서 하는 테스트인데요. 이 자기 자본 비율이 5%를 이제 넘어야 하며 참고로 지난 3분기에는 10.1%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결과에 따라서 이 전체 미국 시장 전체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은행주들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증시는 계속해서 니케이 만선 돌파를 앞두고 있는데요. 특히 엔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82엔을 3일째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82엔은 좀 중요한 지점인데요. 작년에 대지진 직전의 수준으로 그전 수준에서는 이제 가장 하단이었다면은 이번에는 중요한 돌파점이 될 걸로 보고 있고요. 최근에 미국의 고용 지표나 경제 지표들이 좋아지면서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당장은 이제 이루어지지 않겠지만 이제 그런 가능성도 있다고 이제 그런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지금까지 계속 엔고가 지속됐던 원인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었다면은 다시 한번 이제 달러에 대한 투자 수요가 늘면서 엔캐리 트레이드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향후에 이런 엔화 약세가 지속될 수 있다면은 혼다나 도요타, 닛산 자동차 같은 이제 자동차 업계, 파나소닉, 소니, 니콘 같은 수출 회사 등의 상승이 1, 2월에 이어서 3월에도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1, 2월에 상승을 많이 했기 때문에 3월에는 엔 약세와 더불어서 만선 돌파 이후에 박스권 형세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국내 수출주에 대한 영향을 살피려면 달러엔 환율이 82를 넘어서는지도 잘 체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리딩투자증권의 윤정훈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지금 시각이 9시 17분을 넘어서고 있는데요. 시장 움직임 다시 살피겠습니다. 코스피는 장 초반보다 오름폭을 좀 더 늘렸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여기는 시황센터입니다. 뉴욕 증시가 FOMC를 앞두고 투자자들이 관망세를 보이면서 혼조 마감했죠. 유럽 증시 역시 중국의 무역 수지 적자의 혼조세로 마감했는데요. 3월 13일 화요일 국내 시장 어떻게 출발했는지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확인해 보시죠. 코스피 지수는 오늘 어제보다 10.41포인트 오른 2012선에서 출발했는데요. 현재는 오름폭을 더 키우면서 2020선도 넘어선 모습이죠. 현재 코스피 지수입니다. 어제보다 0.94% 상승한 2021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프로그램 매매는 순매수를 보이고 있는데요. 기관이 장중 매수 우위로 전환하면서 현재 소폭의 매수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과 외국인은 매도 우위 보이면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네요. 이어서 코스닥 지수입니다. 코스닥 지수는 오늘 2.89포인트 오른 539선에서 출발했는데요. 현재 시초가와 큰 변동사항 없이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요, 어제보다 0.56% 상승한 539.09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네요. 이어서 수급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관과 외국인이 시장에서 담고 있습니다. 기관 18억 원 소폭 매수 우위 보이면서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강보합권에서 121만 9천 원에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현대차도 2.55% 오르면서 22만 1천 원에, 기아차도 1%대 강세 보이고 있고요. 현대모비스 역시 3% 급등하면서 현재 28만 5천 원에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LG화학도 1.63% 강세 보이면서 37만 3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신한지주도 2.21% 강세 보이고 있고요. SK이노베이션도 현재 강보합권에서 그 흐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셀트리온이 0.67% 강보합권에서 37,700원에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서울반도체 역시 1%대 강세 보이고 있고요. CJ ENM도 0.34% 강보합권에서 3750원에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SFA도 1.4% 오르면서 58,000원에, 현재 SK브로드밴드도 강보합권에서 그 흐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젠백스 역시 1.17% 오르면서 39,000원에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김혜선이었습니다.
예,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장 출발 전략 짜겠습니다. 코스피는 2020까지 올라왔고요. 코스닥은 시초가와 같은 539선에서 움직입니다. 하 팀장님, 오늘장에서 특징을 보이는 업종이나 종목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오늘 좀 빠지는 종목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예. 대표적인 엔터테인먼트 종목이죠. YG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오늘 한 4.74%, 2,450원 정도 빠지면서 5만 원 선을 내줬는데, 실제적으로 미래에셋증권에서 이제 YG 엔터가 너무 비싸다 이런 보고서를 냈습니다. 사실 걔네들 어제 먼저 팔아놓고 오늘 또 내고 있네요. 안타깝습니다. 일단은 보고서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일단은 이 원래 음원 관련 엔터 산업 자체가 상당히 흥행 산업이라는 것도 특정 가수의 어떤 그 인기도에 따라서 실적이 좀 지락펴락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부각을 시킨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YG 엔터 같은 경우는 남성 그룹이죠. 빅뱅이라든지 21이 대표적인 가수인데 이 가수들의 어떤 뭐 지금 활동은 되게 좋습니다만은 그렇지만은 너무 비싸지 않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실제적으로 엔터4 같은 경우는 15.9 정도가 나오고 YG 엔터 같은 경우는 25가 넘기 때문에 기관들 입장에서는 약간 펀더멘탈, 그러니까 애널리스트 입장에서는 그때는 수치를 갖다 대서 YG 엔터는 너무 고평가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실제적으로 또 하나 이 엔터주 같은 경우는 4를 매기는 게 사실 조금 그 애널리스트들마다 약간은 그 객관성이 좀 떨어질 수 있다는 거 잠깐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YG 엔터는 사실 4만으로 논하기에는 일단은 신규 상장 IP 효과도 상당히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 펀더멘탈 대비해서 주가가 좀 고평가 됐지 않나 말씀드리겠고, 정권사에서 매도 의견은 안 내고 중립 의견 냈습니다. 중립 의견이라는 말은 팔아라는 소리입니다. 팔아라는 소리고, 미래에셋 보고서는 일단 YG 엔터의 목표가를 5만 100원으로 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선제적으로 매도가 좀 나오지 않나 보겠고요. 그럼 당분간 이렇게 좀 안 좋을 거라는 예상하시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제가 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여기서 이용하셔야 되는데 지금 잘 보시면 어제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사실은 먼저 선제적으로 먼저 때렸고요. 2월 중순정에 올라갈 때 요거는 시장에 나온 빅뱅의 어떤 컴백 이슈 때문에 단기적으로 올렸었고, 실제적으로 어제 55,000원부터 기관들은 투자자별 동향을 잠깐 확대해서 보시면 예. 어제 벌써 선제적으로 3월 12일이 되겠죠. 기관 쪽에서 43,000주, 그리고 지난 금요일 날 28,000주를 매도를 하게 되고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보고서는 어젯밤에 나오고 오늘 아침에 한 번 더 때려줍니다. 실제적으로 먼저 때려놓고 정보가 샜다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YG 엔터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보고서가 나오고 있고 기관들의 매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보수적일 필요가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또 이용하는 것도 좋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 45,000원 전후에서는 약간 재매수 공략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정권사 보고서에 왔다 갔다 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YG 엔터는 어제 오늘 10% 급락인데요. SM도 어제 많이 빠졌는데 SM은 오늘 그보다는 덜 빠지네요. 그러니까 이 테마주로 말씀드리기에 약간 분위기란 게 있습니다. 예. 분위기란 게 있는데 지금 원래 3월 정도 접어들면 테마들의 성격이 상당히 약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가 시장을 좀 잡아놓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통상적으로 한 이번 3월 결산이 끝나고 나면 4, 5월부터는 또 하나의 또 훈풍이 불어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안 좋겠습니다만은 어제 오늘 많이 빠졌다고 바로 던지는 것보다는 조금 기다려보는 전략이 오히려 여유가 있지 않을까 보겠습니다. 예, 엔터주 오늘 그중에서도 YG 엔터가 좀 급락이 나오는데요. 먼저 진단을 해주셨고요. 오늘 체크 포인트 들어볼까요? 네, 시장부터 같이 보면 예. 오늘 한 18포인트 상승 2020포인트로 왔습니다. 사실은 뭐 수급적으로 이렇다 할 특징은 없습니다. 외국인 조금 팔고 있고 기타 법인에서 어느 정도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가장 지수가 18포인트 이렇게 쉽게 올린 이유는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지금 양매수가 들어오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겠습니다. 일단 약간 대외 변수로 넘어가면 중국은 지금 약간 오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데 마찬가지로 오늘하고 내일 하면 이제 그 중국 양해가 끝납니다. 끝나는데 확실하게 뭐 이번에 나온 내용대로 어저께 중국의 무역 적자도 한 314억 달러 정도 나왔죠. 무역 적자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는 중국이 내수 위주의 성장을 추진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수출도 좀 감소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수입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무역 수지 좀 감소가 나왔지 않나 보겠고요. 뭐 시장에서 글쎄요 지준이라이 잠깐 뿌리곤 있습니다만은 이게 어느 정도 뿌리든 안 뿌리든 간에 그렇게 큰 훈풍은 될 수는 없지 않겠냐 그렇게 보겠습니다. 하지만은 과거 데이터상으로 중국이 취급 준비류에 장이 좀 올란 점을 감안하면 상해지수 지금 2,500포인트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조금 중국에 대해서 숨통을 필 수 있지 않겠나 보겠고, 미국으로 잠깐 넘어가면 지금 다우지수 같은 경우도 사실 뭐 어제 밤새 다우지수가 12,590선까지 올라오면서
21선을 돌려놨습니다. 사실 해외 증시 기술적 분석까지는 필요 없습니다만은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13,000포인트 돌파를 위해서 상당히 준비 중에 있고, 이번 주에 가장 큰 화두가 이제 오늘 밤부터 시작해서 내일 새벽 정도에 마감을 하죠. 미국 FOMC, 올해 두 번째 FOMC에 시장에 관심이 몰리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기대치는 낮추는 게 좋지 않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선제적으로 지난주에 불태워 양적 완화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스트롤라이즈드 키위가 되겠죠. 실제적으로 인플레이션을 고정시킨 상태에서 소평에 약간 변형된 양적 완화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이것 자체가 시장에 훈풍을 불어넣을 것 같지는 않고, 오히려 그보다 불행하게 연설이 예정되어 있는데, 현재 미국이 고용이라든지 주택 지표가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돈을 푸는 양적 완화는 좀 힘들 것이고, 오히려 미국의 성장률에 대해서 얘네들의 멘트가 좋게 나왔을 때는 시장이 조금 훈풍을 불어넣을 수 있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다시 이제 지수로 잠깐 오겠는데, 오늘 뭐 2020포인트까지 조금 왔습니다만은 확실히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지난주 되돌린 이후에 자리매김 정도로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속도로 바로 올라가기보다는 최소한 2000포인트 지금 딱 21선이 되는데, 요 정도에서 조금 자리매김 하다가 제가 판단할 때는 다시 한번 2050포인트 싼 고점은 돌파로 갈 것입니다. 이렇게 약간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비율을 좀 가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확실하게 눈여겨보실 게 있습니다. 지금 시가총액 1위부터 한 10위까지를 보면 뭐가 가냐 하면은 안 갔던 자동차가 오랜만에 가지고, 삼성전자는 역시 가는 것이고요. 금융주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상당히 우리 투자가분들이 헷갈립니다. 아니, 자동차 좀 실적 보라 그랬는데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근데 그걸 조금 쉽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이제 3월 말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프리어닝 시즌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국내 한 20개 이상의 업종 중에서 그나마 실적이 제일 받침이 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매기세가 몰리는 것이고, 순수하게 유동성만으로 들어왔던 화학이나 뭐 철강이나 조선이나 건설 업종에 대해서는 약간은 돈 챙기게 들어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 자금들이 전기전자라든지 자동차 쪽으로만 좀 몰리고 있다. 그냥 그렇게만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당분간은 IT와 자동차는 좀 가겠어요? 예, 저도 뭐 막상 달라붙으라는 소리는 못 하겠는데, 예. 갖고 계신 분은 조금은 제가 판단할 때 숨통은 놔도 되지 않을까 보겠습니다. 예, 하창봉 팀장님 의견 들어봤고요. 이성기 팀장님께서는 오늘 장 체크 포인트 어디 두고 계신지 듣겠습니다. 네, 일단 어제 뉴욕 증시를 보게 되면 투심 자체는 그렇게 뭐 완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장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장 지금 뭐 FTA 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 우리나라가 좀 많이 이제 하락한 측면들이 좀 이게 기술적 반등과 이렇게 겹쳐서 이렇게 좀 나온다라고 보고 있고요. 미증시 자체는 일단 내수주들로 위주로 좀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딱 내수주라고 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성장이라고, 그러니까 강한 상승 탄력 가지고 있는 기술주들이 이게 상대적으로 좀 부진한 그런 측면들을 보였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뭐 저도 이제 중국의 어떤 지준율 문제에 대한 얘기입니다. 분명히 중국 정부가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경기 부양위에서 지준율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뭐 그렇습니다. 중국이 뭐 세계 공장이기도 하고 뭐 소비자이기도 한데, 그렇게 보면 다들 이제 중국에 많이 기대를 하고 있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중국이 뭐 봉사단체도 아니고 항상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중국 양해를 통해서 또 한번 나올 수 있는 얘기들은 작년과 똑같은 얘기가 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도 어차피 지금 무역 수지가 그렇게 좋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공격적으로 무역 수지를 확대할 수도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게 내수 부양 쪽으로 돌아설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게 봤을 때는 뭐 중국 관련 소비재주들이 지금 좀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제도 말씀드렸던 부분과 좀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현지화가 잘 돼 있는 기업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수혜를 입을 수가 있지, 아무 기업들이나 이렇게 수혜를 볼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 그런 점들을 또 두 번째 좀 체크 포인트 자체로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예. 마지막이 좀 이제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미국도 어제 발표를 했는데 재정 적자가 지금 마이너스로, 그러니까 재정 적자가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들어서 뭐 계속해서 양적 완화, 그러니까 스트렐라이즈 트위스트라고 해서 그런 것도 이제 사용하고 있고, 그 이전에 있었던 양적 완화도 계속적으로 좀 기본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재정 적자 자체는 좀 확대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건 어차피 시장에서 이미 어느 정도 예상이 돼 있었던 부분이고요. 그런데 재정 적자를 뭐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확대시킬 수가 없죠. 근데 일단 그런 부분
부분들이 어디로 이제 돈이 좀 가고 있는지는 보긴 봐야 됩니다. 그런 쪽이 이제 주로 가고 있는 부분들은 이제 바로 이제 고용 쪽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뭐 신규 고용 창출을 위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정부 보조금이라든지 아니면 법인세 감면 쪽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물론 그런 고용 확대를 위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그런 것들은 지출을 하고 있지만 향후에는 이런 부분들을 어차피 미국 정부도 다시 회수해야 되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예로 어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뭐 카지노 설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점차적으로 좀 확대될 것이다. 그리고 FTA도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FTA 같은 경우 이제 물류 이동이 많아진다는 게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유통업 같은 경우도 굉장히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백화점이 하나 들어서게 되면 많은 고용 창출을 일으키게 되죠. 이제 그런 점들. 그래서 물류 쪽과 그다음에 이제는 이런 카지노, 여행 산업들을 좀 더 확대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련 업종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는 것도 굉장히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두 분의 의견을 들어봤고요. 잠시 증권사 리포트 살펴보고 또 오늘 업종별 투자 전략 듣겠습니다. 현대증권 투자 컨설팅 센터의 오은수 연구원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장에서는 어떤 업종 관심 가지면 좋을지 투자 포인트와 함께 짚어주십시오. 예, 여전히 좀 IT 업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전기전자 업종은 월 초 이후에 기관이 4,200억 원 순매수하면서 지금 매수하고 있는 몇 개 안 되는 업종 중에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주식형 펀드에서 한 매가 나오면은 기관, 특히 투신권은 이제 물량을 내놔야 되는 입장인데요. 이 중에서도 IT 업종은 계속해서 매수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향후 업황에 대해서 좋게 보고 있다는 증거가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일단 IT는 LPD 파산 이후에 국내 업체들이 좀 반사이익을 보고 있는 업종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고요. 실제로 D램 반도체 가격이 최근 회복되고 있는 모습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현재 글로벌 IT 부품이나 세트 재고가 4주 내외로 타이트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은 하반기에도 글로벌 IT 산업의 연착륙 가능성은 높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익 측면에서 놓고 보더라도 애널리스트들이 보는 IT 업종의 모멘텀을 좀 양호하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동차 업종과 더불어서 IT 업종은 지금 12개월 EPS 증가율이 상향 조정되고 있는 업종 중에 하나고요. 따라서 그에 따라서 좀 오늘뿐만 아니라 이번 주 시장에서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업종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IT의 범위를 좀 좁힌다면 반도체 쪽이 될까요? 예, 무엇보다 이제 반도체 쪽도 예상이 가능하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비메모리 쪽에 대한 투자도 분명히 그 공표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 부품주들도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IT 아직도 유망하다. 오늘도 의견을 주셨고요. 오늘장 투자 전략 좀 세워주십시오. 예, 일단 여전히 유독성 장세에 좀 큰 틀은 변하지 않았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지금 보면은 내일 중국의 전인대가 이제 드디어 폐막을 앞두고 있습니다. 2012년 전인대는 좀 내수를 촉진시킬 수 있는 방안들이 다시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일단 그렇게 보는 이유는 중국 통화당국의 목표치인 그 물가가 4% 안에 들어왔다는 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경기 증가 시그널이 분명해지고 있다는 점. 지난주 토요일 날 2월 무역 수지가 예상치 크게 하회하는 310억 달러 적자로 기록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번 전인대 이후에는 민생 안정, 사회 안정, 성장률 안정, 경기 안정, 물가 안정이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조만간 소비 정책과 관련된 구체적인 세칙들이 발표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양해 이후에 어떤 내수 부양을 위한 정책 카드가 분명히 기대감이 이제 그 현실화되면서 중국 관련 소비 부양책의 수요가 예상되는 뭐 IT라든지 필수 소비재 업종 그리고 이제 내일 15일이죠. 15일부터 한미 FTA가 이제 발효가 되면서 자동차 업종이나 그와 관련된 부품 업종이 다시 한번 좀 관심권에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현대증권 투자 컨설팅 센터의 오은수 연구원이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계속해서 오늘장 출발 전략 이어가겠습니다. 하 팀장님 업종별로 좀 봐주십시오. 일단은 자동차부터 같이 한 번 더 엎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뭐 그 현대위아라든지 자동차 부품주들이 그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15일이죠. 15일 자정이니까 이제 뭐 내일 모레인가요? 내일 모레 기점에 갖고 이제 말만 한미 FTA가 발효가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완성차 업체도 저렴합니다만은 부품 업체들의 상승 움직임이 좋습니다. 현대위아 같은 경우도 한 오늘 14만 2천 원까지 올라오고 기타 관련들 좋은데 투자 전략적으로 말씀드리면 혹시나 밑에서 조금 사신 분이 있다면 약간 선반영 고려하셔가지고 제가 판단을
할 때는 오늘 내일 해서 아까 제가 좀 작은 자동차 갖고 계신 분에 대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첨언하면 한번 조금 그 이익 청산 조금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우리가 너무 기대치가 크면 눈높이 낮춰져야 되는 것이고요. 확실히 중요한 거는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는 좋긴 한데 최소한 1사분기 실적을 한번 확인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는 거 미리 말씀드리면서 제가 추경 매수는 조금 자제하겠고 오늘 내일 조금 시세 상승이 만약에 자동차 부품주 위주로 해서 좋게 나왔을 때는 일정 부분 뭐 또 이익 챙기는 것도 그리고 좋겠다 보겠습니다. 지금 장 좋지만은 그렇게 무턱대고 계속 가져가기에는 조금 그리스 문제 때문에 불안한 장이다 보겠고요. 테마주 하나만 소개하겠습니다. 예. 오늘 그 전자결제 관련주들이 거의 다 상한가죠. 대표적으로 한국사이버결제가 한 5.3%, 이니시스가 상한가, 그리고 모빌리언스가 8.8%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테마주가 워낙 귀하기 때문에 잘 읊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한국사이버결제 같은 경우는 어저께 삼성에서 실제적으로 지금 스마트폰이 잘 팔리다 보니까 이 전자결제 관련해서 어느 정도 사업을 확정하겠다는 이야기를 삼성전자에서 먼저 나왔었고 오늘 이렇게 급등한 이유는 또 애플 앱스토어에서도 이 모바일 결제에 대해서 원화 결제를 허용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뭐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가 보급화되다 보니까 기존 우리가 어떤 온라인 쇼핑을 할 때도 컨텐츠를 매수할 때도 기존 우리 데스크탑 PC에서 하던 것을 이젠 이동 중에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에서 하다 보니까 원활한 결제를 위해서는 당연히 삼성전자 측에서도 국내 유수한 결제 온라인 중개 서비스가 필요할 것이고 애플 앱스토어, 애플 측에서도 마찬가지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 전략으로 잠깐 말씀드리면 가장 이니시스 같은 경우 오늘 상한가죠. 이니시스나 모빌리언스 같은 경우 국내 대표적인 온라인 전자 결제 회사를 보면 될 것 같고요. 한국 사이버 결제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좋은 회사인데 그래도 투자 전략은 또 따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 사이버 결제만 잠깐 말씀드리면 차트 잠깐 보겠는데 상당히 잘 올라오고 있죠. 작년 1월 이후로 그만큼 회사가 좋다는 것입니다. 근데 투자 전략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리 좋다 그래도 또 추격하기에는 조금 저는 부담스럽지 않나 보겠습니다. 한국 사이버 결제만 놓고 본다 그래도 7,000원 정도에서 의도적으로 내렸다 올린 게 보입니다. 이 말은 와닿는 데를 표현시켜 드리면은 2월 증시한 7,500원 정도 행보하고 있다가 일제적으로 삼성의 그 재료 자체가 시장에 이미 뿌려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체적으로 눌렸다 올린 거기 때문에 단기 급등에 대한 부담 조금 생각하시고요. 10,000원은 넘어갈 것 같습니다. 10,000원 조금 더 조금 여유가 되시는 분이라면 50% 정도 이익 청산하시면서 TS 전략을 드리겠고요. TS 전략이라는 건 이익 보존 전략이라고 그럽니다. 반 정도는 수익을 챙겨 놓는 전략을 말씀드린 것이고 신규를 가담하시는 분은 최소한 한 8,500원 선까지 기다려 봤다가 조금 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하창봉 팀장님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앞서서 언급하셨지만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인 미국과의 FTA가 드디어 3월 15일 0시에 발효가 됩니다. 2007년 4월에 FTA 협상이 타결되고 무려 4년 10개월 만에 발효가 되는 건데요. 이성계 팀장님께서 정리해 주신다고요? 네. 예. 일단 그 FTA가 워낙 큰 경제 이슈다 보니까 정리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FTA라는 것은 이제 Free Trade Area 죄송합니다. 발음이 꼬여서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자유 그 무역지대를 말하는데 여기서 뭐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핵심적으로 가장 꼽는 것은 이제 교류 확대라는 그런 부분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언급했었던 그 물류 산업과 바로 유통업들이 저는 가장 큰 수혜주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어제 또 얘기가 나왔죠. 이제 터키와의 그 FTA가 또 이제 내년에 이제 발효될 예정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상 터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유럽 국가이기도 하지만 중동과도 굉장히 인접해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 지리적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터키와의 그 어떤 FTA가 이제 협상이 되게 됐을 때는 유럽 국가들로 이제 우리나라가 수출을 할 때도 굉장히 그 좋은 여건들을 갖출 수 있다라는 거 그런 점들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근데 이제 교류 확대가 됐을 때는 역시나 그 최근에 보게 되면 세계 각국들이 굉장히 FTA를 빨리 이렇게 체결을 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 경제가 세계 경제가 안 좋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조금씩 더 가시화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인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들을 창출하는 방법이 경제 위기를 해결하는 데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이 계속 백날 그 양적 완화를 하고 ECB가 계속해서 양적 완화를 해봤자 그것은 다시 부메랑으로 돌아오는데 그 부메랑 막는 거는 사실상 그 고용 창출을 해서 소비를 늘려주고 그 방법이 가장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배경 자체는 FTA 배경 자체는 그런 점들이 좀 깔려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FTA와 관련돼서 뭐 수혜주 그리고 피해주 많이 나뉘고 있는데
이 농산물 관련주들은 역시나 그 피해를 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 종자 식물 기술력 자체가 우리나라나 그 미국이랑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그 정부에서도 작년 같은 경우 골든시드 프로젝트를 이제 시행을 했고요. 이런 부분들 물론 그 단기적으로는 계속 좀 이렇게 부진할 수도 있을 겁니다. 비료나 농산물 관련주들이 좀 부진할 수는 있지만 정부에서 적극적인 그 보조 지원금으로 역시나 그런 부분들 헤쳐나갈 수 있을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축산업도 역시나 문제가 되고 있죠. 근데 소고기랑 돼지고기가 좀 틀린 점을 우선적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고기 같은 경우는 그 출산에 대한 그 기술력 자체가 우리나라가 역시나 그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보다는 약간 뒤지는 경향은 있는데 돼지 같은 경우는 그 출산 기술력이 그렇게 뒤지지 않습니다. 그 미국 같은 경우도 뭐 한 마리당 한 10마리 정도 이렇게 돼지 새끼를 낳는데 우리나라도 한 11마리 정도, 10마리 정도 그 정도는 낳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돼지고기 자체는 가격 경쟁력이 우리나라도 있다라는 거에서 무조건적으로 농축산업에 다 피해는 아니라는 것을 좀 하나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혜주로 이제 많이 꼽힌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IT와 자동차 업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사실상 이거는 뚜껑을 열어봐야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관세 철폐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 나라도 관세 철폐가 되고요. 그 다른 나라와 연결되어 있는 FTA 국가들도 다 전부 다 관세 철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어느 제품을 쓰는가 그것들이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 최근에 아무래도 우리나라 삼성전자 그리고 현대차, 기아차들이 선전하고 있다 보니까 IT와 자동차가 더 각광을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에서 무조건적인 그런 어떤 IT와 자동차에 대한 FTA 긍정적 수혜주다라는 거는 좀 많이 근거 없는 얘기다라는 거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기존에 있었던 것들을 좀 역발상하는 그런 부분들이 현재는 그 증시를 보는데 좀 필요하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좁혀서 여쭤볼게요. 하창봉 팀장님께서는 오늘 자동차 부품주가 오르는데 일단 차익 실현이 맞겠다 하셨거든요. 네. 이석기 팀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일단 싼 거는 이제 하창봉 팀장님도 인정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저도 싼 거에는 동의를 하는데요. 물론 차익 실현을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근데 FTA랑 말씀을 드리게 되면 지금 물류를 이제 먼저 말씀을 드렸었는데 물류라는 게 이제 운수 장비들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현대차나 기아차나 이런 부분들도 괜찮을 수 있다. 하지만 예. 단기적으로는 차익 실현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 꼭 차익 실현한다기보다는 좋은 전략이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장에서 사볼 만한 종목 들을 텐데요. 하 팀장님. 예, 오늘은 삼양식품입니다. 삼양식품인데 상당히 제가 약간 오늘 색다른 접근법으로 이 종목을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색다른 접근법. 네. 궁금한데요. 궁금하실 겁니다. 예. 잘 지켜봐 주시면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사실 이제 이게 급등주죠. 그래서 약간 단기적으로 접근을 할 건데요. 최근 나온 이슈 같은 경우는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 흰 국물 시리즈죠. 나가사키 짬뽕에서 재미를 보다 보니까 이번에는 갈색 국물 돈라면을 출시한다는 이야기 나오면서 지난주부터 좀 반등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만으로 삼양식품에 지금 현재 36,000원에 있는 주가를 올리기는 힘든다고 보는 것이고요. 이건 하나 이슈입니다. 하나 이슈일 뿐이고 실제적으로 주가를 올리는 모멘텀은 오히려 다른 데 있지 않나 보겠습니다. 다른 데 있다는 것은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농심과는 달리 작년 연말에 상당히 큰 자금이 들어오다 보니까 약간은 세력들이 들어왔지 않나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네들의 생각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예. 차트를 잠깐 보시겠는데요.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약간 잘 보셔야 되는데 18,000원 기준가에서 스타트를 합니다. 18,000원 기준가는 보통 급등주는 올라가기 전에 먼저 매집 단계를 나오는데 그 의미 있는 상한가 두 번 형성했던 것이 18,000원이죠. 그러고 나면 그 다음부터 배수 작업에 들어가죠. 1차적으로 2배 수익률이 보통 36,000원까지 다이렉트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나면 3배 가격이라 할 수 있는 최고점 54,000원까지 갔었던 거죠. 그래서 보통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18,000원에서 시작을 해서 2배, 3배까지 갔던 게 보시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작년 12월 달을 표시를 해놨는데 이때는 어느 정도 조금 더 크게 드리면 처음에는 흰국물 나가사키 짬뽕 효과가 있었습니다만 사실은 M&A 루머였습니다. M&A 루머가 사실은 그 18,000원, 54,000원까지 흘렸던 것이고 근데 중요한 거는 M&A 루머 자체는 삼양식품에 대해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회사는 농심과 달리 시가총액이 2,700밖에 안 됩니다. 상당히 작은 회사다 보니까 롯데에서 라면식품에 대해서 한번 핸들링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작년 12월 이후에
뿌려지면서 급등을 했던 종목이다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같은 장에서 추천하는 이유는 일단 기술적 분석으로만 봅니다. 아까 잠깐 보시면은 일단은 가장 중요한 라인 36,000원을 지지하고 있다는 데에서 조금 포커스 맞추시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4번의 반등이 있었습니다. 4번의 반등이 있고 오늘 처음으로 지난주에 61선이라 할 수 있는 38,000원에 밀렸기 때문에 최소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오늘은 좀 쉬고 있습니다만은 상승하게 되면은 강력하게 4만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는 기술적 분석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투자 전략을 드리면 뭐 단기적으로 약간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단기적으로는 접근을 드리는데요. 손절가 33,500원 잡으시고 36,000원 기준선을 해서 38,000원 밑에서는 매수한다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언제 오를지는 약간 애매할 수도 있습니다만 타이밍적으로는 제가 볼 때 이번 주에 올라야 될 타이밍이기 때문에 5%나 10% 정도만 비중 들어가 보시고 목표가는 1차 목표가 42,400원, 2차 목표가는 44,500원까지 잡겠습니다. 예. 이번 주에 올라야 될 자리다라는 의견 주셨는데요. 함께 매수하실 분들은 손절가 꼭 잘 지키시고요. 목표가도 잘 메모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성규 팀장님께도 종목을 드릴 텐데 FT 수혜주 들고 오셨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제가 아까 물류를 얘기했기 때문에요. 제가 오늘 추천드릴 종목은 이제 대한통운이고요. 대한통운은 뭐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중점만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물류업계에서 최고 신용 등급을 받았죠. 이번에도 A-로 신용 등급 상향이 됐습니다. 일단 CJ의 그 편입되게 되면서 재무 구조 자체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변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이런 신등급 상향으로 이제 조정이 된 부분이고요. 일단은 그 최근에 들어서 보게 되면 뭐 물류 이동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기업이 안정이 됐다라는 겁니다. 사실상 그 대한통운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CJ에 완벽하게 편입되기 전까지는 굉장히 불안한 재무 구조를 가졌었습니다. 이제 그런 점들을 볼 수가 있겠고요. 택배업계는 연간 15% 정도의 그 성장률을 기록했다는 거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매수 가능한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일단 손절가 같은 경우는 78,000원 선을 좀 제시를 해드리겠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약 95,000원 선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장 출발 전략은 LNS 파트너스의 하창봉 팀장님, 우진 투자 컨설팅의 이성규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서울경제TV에서 전문가 방송인 샘플러스와 함께 강연회를 개최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달 말일이죠. 3월 31일에 부산일보 소강당에서 진행이 되고요. 투자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 손자병법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는 잠시 뒤 2부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